제일 중요한 게 이게 뇌 근처에서 생기는 거냐, 아니면은 귀 근처를 지나가는 안면 신경 때문에 생기느냐를 감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마비 증상이 생기면 바로 그 병원에 오셔가지고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중추성, 말초성을 감별을 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병동. 한 환자가 앉아있을 기운도 없는 듯 누워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몸을 돌릴 때마다 어지럽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좀 너무 심하게 어지럽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천장이 막 뱅뱅 돌고 몸이 좀 이렇게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지럼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안진 검사를 실시했다. 어지러워요. 특이한 것은 몸을 움직일 때만 심한 어지럼증과 안진이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눕거나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누워서 고개 돌릴 때만 이렇게 핑 돌았다가 그 어지럼증이 한 1분 이내로 또 가만히 있으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태로 보통은 흔히 이석증이라고 얘기하는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으로 진단됐던 환자입니다. 반고리관 아래 주머니 모양의 이석기관 안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돌 부스러기들이 존재한다. 이석은 몸이 움직일 때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석들이 제 위치에서 빠져나오고 특히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그 이석들이 떠돌아다니며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 중에서도 특히 이석증은 환자 수가 한 해 무려 21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가장 흔한 병이다. 편안하게 계세요.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간단한 시술로 바로 치료할 수 있다. 이석이 나온 방향과 반대로 몸을 움직여 제자리를 벗어나 귓속을 돌아다니는 이석을 원래의 자리에 넣어주는 것. 바로 이석 치환술이다. 이석이 몇 주 정도 되면 이제 녹아서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이석 정복술로 치료를 하면 증상은 바로 좋아지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석 치환술은 반복 시행할 경우 80~90%의 환자에서 바로 어지럼증이 사라진다. 아까처럼 심하게 어지러운 게 없어졌어. 이렇게 고개 돌리셔도요? 불과 1~20분의 치료로 증세가 말끔히 사라진 김광자 씨. 그런데 이석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호르몬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뼈하고 이 이석이 동일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도 이제 그 변성이 되면서 약해지고 그래서 쉽게 떨어져 나오고 그 떨어져 나오면 이제 또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반복되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석증의 재발률은 약 20%. 이석증 재발 환자들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골밀도 검사 결과 김광자 씨 역시 나이에 비해 골밀도가 낮은 골감소증. 이석증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진단됐다. 이분도 이제 그 같은 연령대의 정상인보다는 그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뼈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제를 처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뼈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권해드리죠. 이석증 고통이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겪으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약도 먹고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평소에는 괜찮은데 유독 앉아있다 일어설 때
혹은 자리에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끼십니까? 심하면 잠시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일어나면서 자세를 바꿀 때 일시적으로 혈액이 다리에 몰려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 옆으로 누워서 잠시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간단히 회복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빈혈이 아닐까 혹은 음식을 먹고 체한 게 아닐까 오해를 한다고 하는데요. 몸에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지 않는 한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구토를 동반한 어지럼증은 몸의 평형 기능과 관련된 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나 어지럼증은 뇌의 이상을 예고하는 SOS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난 올해 56살의 박희자 씨.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구토를 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인다. 박희자 씨가 입원까지 하게 된 이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어지럼증. 전날 오전 목욕을 하던 중 갑작스런 어지럼증이 시작돼 119 구급차에 실려왔고 그나마 어제에 비해선 어지럼증이 다소 가라앉은 상태라고 한다. 앉아보시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평생 이런 어지럼증은 처음 느껴본다는 박희자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눈을 한번 잠시 진찰하겠습니다. 일단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 눈동자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보는 안구운동 검사에선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완전히 막 이게 하늘하고 땅하고 이게 맞닿아서 도는 것 같이 빙빙빙빙 도는데 이게 뭐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이게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좀 어지러우신 적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저 어지러운 건 없었거든요. 그러고 또 이제 당뇨가 있긴 해도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한다고 내 딴에는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어지럼증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어지럼 검사를 통해 박희자 씨의 평형 기능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자세가 변화하는 6가지 상황에서 인체의 평형 기능이 얼마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동적 자세 검사 결과 현재 박희자 씨의 평형 기능은 정상에 비해 거의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속이 막 흔들리는 게 머리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렇듯 심한 어지럼증을 겪게 된 이유가 바로 뇌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 박희자 씨는 어지러움 외에는 다른 신경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 단독으로 오는 경우라도 노년층이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이런 동맥경화성 위험 인자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MRI를 해서 뇌졸중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박희자 씨의 MRI를 확인한 결과 병명은 소뇌경색. 소뇌 중에서도 어지럼증 관련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전정핵 연결 부위에 혈관이 막힌 것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어지럼증만 나타나는 소뇌경색은 임상적으로 드물지 않다. 문제는 귀로 인한 어지럼증과 구별이 어려워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뇌졸중이나 뇌경색 때문에 어지럽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평소에? 안 들어봤죠. 그 뇌경색이나 이러면 보통 수족이 한쪽 간다거나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외관상 보이는 어떤 그거로만 생각했지 이게 내 사지가 다 멀쩡한 게 그렇죠. 뇌경색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죠. 대구에 사는 올해 70살의 차한태 씨. 보통의 70대와 다르지 않아 보이던 그에게 이상이 느껴진 건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왼편에 비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이거 아프면 뇌졸중 때문이었다. 이런 물건을 딱 집을 때도 왼쪽으로 지고 오른쪽